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왜 계속 상승하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요. 6월 달에 DB지나라는 주제도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호재가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움직인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마소가 오랜만에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왼쪽 위에 코너 있죠. 가장 오늘, 정말 근래에 한 1, 2년 사이에 가장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그때 22년도에 이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던 그때를 연상케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때 그때 떨어지는 것처럼 마소가 6%씩 빠지는 경우는요. 드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소가 오늘 6.18 빠졌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계속 살펴보죠. 매일매일 보지만 오르면 올라도 0.5%, 떨어져도 0.5%. 그 변동이 없는데 꾸준하게 우상향하죠. 그만큼 안정적인 주식이에요. 그 위험 리스크라고 하는 건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즈니스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게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확정되어가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런데 오늘 6.18%나 빠졌다? 자, 이거는 무슨 일이 터진 거죠? 이건 결국은, 이번에 그 실적 발표에서 매출에 대한 전망이 나왔거든요. 가이던스가 이번에 못 미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돈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번에, 우리가, 레비뉴가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분석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이 갑자기 이제 이 충격을 받으면서 마소가 흔들렸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오늘 그 1년 내로 보잖아요. 1년 길게 보면 다시 마소가 또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의 영향도 같이 이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애플 보세요. 0.74 오늘 장중에 빠졌는데 애플 마켓에서는 오르고 있어요. 한 3%, 4% 오르고 있습니다. 그 애플이 전체 그 어닝은요, 다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안도감을 줬죠. 근데 크게 뛰어오른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요. 사실 그 애플 판매가 중국 쪽에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제가 애플 관련돼서는 오늘 2부 때 한번 다뤄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은 전체적으로는 기준치를 다 뛰어넘었는데 중국 쪽에서 그리고 이 아이폰 판매가 생각보다 안 좋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건 우리가 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반영이 됐었죠. 그래서 상승폭이 뭐 한 3%대, 2%, 3%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0.77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0.7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의미 없는 숫자인데 엔비디아도 사실은 딥시크 충격에서 가장 많이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또 댓글에서 뭐 엔비디아 폭락하네요 뭐 이렇게 자꾸 조롱하듯이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무너질 회사가 아니에요. 펀더멘털은 워낙 좋고요. 그리고 딥시크에 지금 영향을 당연히 조금은 받죠. 그러다 보니까 140 거의 150 찍을 뻔했다가 120대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120대라고 하는 건요, 120, 130대는 사실 뭐, 이 엔비디아가 최근에 그냥 그 레인지가 있잖아요. 안 좋을 때 120대, 그리고 좋으면 140대. 요 지금 20불, 30불 안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기니까 요리 밀리고. 근데 120대로 떨어지면요, 자꾸 들어오죠. 근데 오늘 엔비디아에 대해서는요, 오늘 호재가 이제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이따가 한번 엔비디아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마존은 뭐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정 나왔어요. 1.02%. 그리고 구글 보세요. 2.76 올랐습니다. 구글이 좋아요, 요즘. 구글 자체가, 오히려 굉장히 이 자체적인 굉장히 지금 현재,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좋은 그런 전망들 나오면서 구글이 계속 흐름 좋죠? 메타 보세요. 1.5% 올랐습니다. 메타가 이번에 그 안경 내놨잖아요. 글라스 내놨거든요. 근데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안경을 쓰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뭐 컴퓨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메타도 그 지금 이제 시너지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보세요. 2.87 또 올랐습니다.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테슬라는 어쩌면요. 실적이 떨어지는데도 주가가 오르는 최고의 주식.
어쩌면 가장 유일한 독보적인 주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아주 다들 뭐 댓글에도,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떨어질 줄 알고 팔았다고.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팔아서 나중에 들어올 거라 그러는데, 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 추측을 하다 보면, 어설픈 추측하다 보면 뭐예요? 결국은 오히려 돈을 잃는다고 말씀드렸죠. 테슬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떨어지면 계속 사모으는 주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테슬라로 그렇게 소위 잘난 척 하다가요,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느 시점에 팔고 나 들어와야지. 그런 자꾸 쓸데없는 판단 내리다가요, 항상 그런 사람 돈 못 벌어요. 그냥 테슬라는 파는 주식이 아니에요. Buy and hold.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오르는 유일한 주식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테슬라 소식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빼면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들어서고 나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트럼프가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자, 컨펌 했다는 소식이 바로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그 관세 규모가요, 25% tariffs입니다. 자, 여러분, 25%. 10%도 아니고 15%도 아니고 25%나 캐나다와 멕시코에다 관세를 때리겠다고 합니다. 아니, 중국도 아닌데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 위쪽에, 이 소위 미국을 둘러싼 이웃들이잖아요. 미국 위쪽에 있는 캐나다와 미국 아래쪽에 있는 멕시코에다가 25% 관세를 때리겠다? 자,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왜 동맹국을 이렇게 괴롭힐까? 왜 동맹국인 캐나다 같은 경우는 완전 동맹 중에 동맹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캐나다를 괴롭힐까? 왜 이들에게 25%나 때릴까라고 했을 때에, 자, 그 안에는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고 있는데, 먼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왜 지금 이 캐나다와 멕시코에다 때리느냐. 자, 보시면요, 일단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와 그리고 그 다른 나라들과 중국을 포함해서 어느 나라의 현재 무역 적자가 가장 크냐? 이게 지금 미국이 이 각 나라들 향해서 무역 적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맨 아래쪽에 보세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무려 192빌리언이에요. 192조, 거의 200조에 육박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멕시코예요. 멕시코의 130조입니다. 이 적자가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멕시코에다가 관세를 때려서라도 무역 적자에서 뭔가 우리가 만회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가 미국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독일, 그다음에 일본이 4위고 이탈리아가 5위고 인도가 6위고 그다음에 캐나다 보세요. 25조 원입니다. 소위 미국이 무역 적자를 25조 원이나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지금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에서 관세를 매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유럽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번에 캐나다, 멕시코에다가 먼저 25%를 때린 건요, 자, 이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겉으로 볼 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오른쪽에 지금 이 막대 그래프 나오듯이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이런 식으로 나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중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를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정부도 캐나다 정부도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당황스러워하는 거거든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일단 대중국 자체도 200조 원 이상의 거의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면 캐나다와 멕시코에다가 때리냐? 중국에다 관세를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중국은요, 지금 자국의 이 과잉 공급 때문에 완전 디플레가 왔잖아요. 지금 뭐 중국은 거의 자국 내에서 팔리지가 않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돈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잉 공급되어진 물건들을요, 전 세계에다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중국은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냐? 미국엔 직접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면은 바로 멕시코를 통해서 또 캐나다를 통해서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그 전기자동차 관련된 것도
중국이 미국에 바로 못 들어가니까 캐나다에다가 부품 회사 짓고 캐나다에다가 공장 지어가지고 미국으로 팔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캐나다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미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미국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요, 캐나다를 통해서 멕시코를 통해서 계속 미국 시장에다가 팔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직접적으로 막는 것도 뭐 바로 부딪히니까 사실은 그게 뭐 나쁘진 않지만 바로 부딪히니까 힘들 수 있잖아요. 중국이 또 뭐 난리치니까. 근데 오히려 캐나다와 멕시코를 먼저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캐나다, 멕시코를 막으면 중국이 우회로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걸 일단 막을 수 있죠, 봉쇄?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다 막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무섭지 않습니까? 미국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미 트럼프는요, 그걸 사전에 중국이 어떻게 물건을 이제 팔고 있는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지금 동맹국이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 가지고 막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은요, 중국을 확실하게 막겠다라는 거예요. 다 틀어막아서 중국을 눌러앉히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엔비디아의 호재라면 호재일 수 있는 그런 지금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현재 하원, 상원, 즉 국회의원들이요, 트럼프에게 강력히 현재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바로 차이나의 딥시크죠. 이번에 딥시크 공포가 들이닥치지 않았습니까? 그 차이나 쇼크라고 불리죠. 거의 딥시크의 쇼크인데, 자, 딥시크가 사실 거의 이 엔비디아 칩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칩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그 결과물들은요, 거의 챗GPT 수준을 능가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다 만들어놨더니 그 위에서 이제 본인들이 뚝딱뚝딱 또 더 나은 걸 만들었다, 응용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지금 미국에서는 야, 차라리 그러면 엔비디아의 칩을 아예 다 봉쇄해라는 거죠. 아예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원래 지금 이제 미국 회사들이 쓰고 있는 게 H100 그리고 그 블랙웰 최신 거지 않습니까? 가장 또 속도가 빠르고요. 근데 지금 중국이 사용했던 것은 H800라고 뭐 옛날 거 아주 좀 질적으로 떨어지는 거, 요런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작동이 돼요. 뭐 여러분들 컴퓨터도 보면은 이 성능이 조금 그 반도체 칩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못 쓸 건 아니거든요. 속도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자, 그것마저도 막자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바이든 때요, 어떻게 했냐면은 엔비디아에게 야, 니네 최신 칩들은 수출 금지야,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수출하려면 그냥 좀 덜 떨어지는 거, 질이 떨어지는 거, 옛날 거는 해도 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칩을 조정해 가지고 좀 떨어지는 것도 중국에도 보내고, 좋은 것들은 여기 지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최첨단 동맹국들에게는 뭐 보내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좀 떨어지는 칩을 가지고도 현재 이렇게 미국을 쫓아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번에 딥시크의 충격은 오히려 미국 정부라 하여금 더 똘똘 뭉치게 해서 아예 그냥 주지 말자라는 법이 발의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에게 그 얘기한 거거든요. 트럼프도 고려하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엔비디아 칩을 주지 말자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예 뒤처지게 만들자,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딥시크 공포가 오니까 미국이 오히려 투자를 더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규제를 하고요, 중국을. 더불어서 아예 이제 미국 안에서는요, 규제가 아니라 다 풀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큰 혜택을 볼 거라는 게 그런 지점이거든요. 자율주행 규제 빨리 풀어주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 빅테크들 묶고 있는 뭐 규제랄지 이런 거 더 풀어가지고 미국에겐 법인세도 낮춰주고 미국 기업들이 더 잘 돌아가게끔, 그리고 인공지능, 자율주행에 더 투자라는 거죠. 더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물량 공세는 더하되 중국을 향해서는 아예 엔비디아 칩을 옛날 구형도 아예 주지 마. 아예 주려면은 그냥 그 거의 뭐 한 20년 전 거나 줘라, 이런 식으로 법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요, 엔비디아의 호재죠.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사실 호재가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자, 지금 뭐, 어마어마한, 지금 뭐, 분석들, 뭐,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실적 발표 내용을 1부, 2부에 걸쳐서, 아침, 저녁에 걸쳐서, 다 정리해 드렸죠. 안 보신 분들은요, 꼭 한 번은 보세요.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총 정리했고요. 그리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내용도 정리했고, 자, 아직 조금 회사가 발표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제가 2부 때 좀 추가적으로 혹은 시간 날 때 좀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댄 아이브스가요, 또 미국 또 CNBC에 나와가지고 또 인터뷰를 좀 했었거든요. 인터뷰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 테슬라의 실적 발표 내용이 보니까 어닝이 지금 EPS도 미스가 났고, 그리고 레비뉴 매출도 월가의 기대치를 밑돌았다.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밑돌았는데 어떻게 주가가 오르냐라고 오히려 영문을 합니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사회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마소도 매출 떨어진다니까 주가가 폭락하는데 왜 테슬라는 거꾸로 오르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자, 이거에 대해서도 어저께 뭐 어떤 분들을 막 댓글이나 또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미스가 났는데 월가의 기대치 밑돌았는데 주가 오르는 거는 그 거품이다. 뭐 트럼프 효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거 잘못 짚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댄 아이브스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정말 재미난, 정말 중요한 분석입니다. 자,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자, 빨간색으로 하려 보세요. The bulls got what they wanted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테슬라 bullish 분들 있죠. 테슬라 bul들, 우리 같은 사람들, 테슬라에 대해서 앞으로 2030년도쯤 됐을 때에 뭐 2,000에서 한 3,000불까지 간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The bulls got what they wanted. 자, 이렇게 우리 불리시한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들은, 테슬라 불들은 그들이 원하는 걸 얻었고, 그 다음 반대 보세요. The bears got data to support them as well. 근데 테슬라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뭐 택가들, 또 태망들, 테슬라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태망들, 택가 태망, 그리고 또 그냥 이 테슬라 공매도들까지도요. 그 테슬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또 얻었어요. 데이터를. 그게 뭡니까? 그게 매출 떨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EPS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 마진율도 더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이제 눈을 씻고 막 쳐다보죠. 막 안 좋은 거 다 찾아내가지고 이거는 안 돼 하면서 떨어질 거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예상하고 떨어질 것에 베팅한 사람들이 폭망한 거죠. 공매도들도 마찬가지고 왜 안 떨어지지?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올라버리고 오늘도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막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미리 팔고 떠났다가 나중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오히려 뒤통수 맞는 격이 났죠. 그래서 그렇게 타이밍 재다가 그냥 골로 가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못 돌아오는 거예요. 다리를 건넜어요. 영영 못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절대로 테슬라 주식 팔지 말고 항상 사모는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죠. 우리 같이 테슬라에 대해 bullish 사람들이 원하는 걸 얻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원한 건 데이터를 봤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 테슬라의 bullish 사람들이 원했던 것을 얻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자, 바로 이게 초록색으로 하려던 거죠. 테슬라를 결국은 궁극적으로 what will drive the stock as autonomous driving이라는 거예요. 자, 사실 지금 테슬라 주가를 계속 끌고 가고 더 높이 끌고 갈 것은 결국은 자율주행이라는 거예요. autonomous driving. 이게 핵심이거든요. 다른 데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자동차 판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따가도 들여다보겠지만, 지금 테슬라를 이렇게 끌고 가는 힘은, 강력한 힘은 이 자율주행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this is as bullish as I've ever seen 일론 머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머스크에 대해서 들었던 것 중에 가장 bullish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이때만큼 자신감 넘치고 또 bullish하게 얘기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와 함께 일을 하면서 더 자신감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결국 트럼프 안에서의 앞으로 규제가 풀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 여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특히 6월 달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6월 달에 그건 뭐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서로가 원하는 거 얻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결국 테슬라 망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 베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같이 테슬라가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보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 얻었던 거죠. 그게 머스크가 했던 얘기들이고 회사가 발표했던 내용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보는 거는 자율주행이 이 시장을 뒤흔들 거고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는 건데 여전히 자율주행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이 자율주행 해봐야 뭐 얼마나 벌겠어 뭐 안 돼 뭐 결국 해봐야 뭐 별것 아닐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투자 안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되는데 문제는 자꾸 욕을 하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어느 정도 그냥 이거 어렵지 않겠냐를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막 거기다 계속 그냥 저주를 퍼붓고 그냥 그걸 이렇게 헤이트 스피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분노의 그냥 그 증오의 그 말들을 막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왜 해야 됩니까? 그렇게 시간이 한가한가요? 그렇게 분노를 쏟을 바에는요, 그냥 이렇게 자기가 믿고 있는 주식, 기업에 대해 분석도 해서 거기에 투자를 더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바로 지금 오늘 데나이브스 얘기하는 것처럼 불리시한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원하는 거 원하는 거 투자를 하면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데나이브즈는 이어서 또 이제 그 테크가들이 지적하는 그 수요, 디맨드가 떨어졌다, 마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지적들 있죠. 그리고 월가의 지금 예측치를 다 미스한 것에 대해서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5년도가 되면 자, 이거는 이제 다 회복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25년도에는 이 자동차 판매 대수가 더 늘 수밖에 없거든요. 저렴한 차가 나오게 되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판매 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마진도 25년도에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자율주행 이 스토리죠.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 꿈들이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자율주행을 조금 더 늦게 뒤에 가서 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속도가 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데나이브도 놀라고 있죠. 특히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그 텍사스 어스틴 발언 있죠. 텍사스 어스틴에서 자율주행이 더 빨리 출시될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제 영상에 설명해 드렸는데 근데 이번에 머스크가 구체적인 날짜를 거의 언급해버렸죠. 6월 달에. 6월 되면 텍사스 어스틴에서 로보택시가 출시될 것이다라는 얘기. 자, 이건요, 휴지 파지티브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테슬라 주가가 오르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6월달 얘기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 6월달에 바로 나온다고? 원래는 텍사스 어스틴 문제가 우리가 한 9월, 10월 올 하반기를 봤단 말이죠. 근데 6월 달에 텍사스 어스틴에서 이게 출시가 된다? 그것도 페이드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돈을 받고 서비스가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휴지 포지티브죠. 굉장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에 뭐 수요가 조금밖에 없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가속도가 붙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시도를 하고 잘 돌아가는 거가 계속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언론에 나오고 이러다 보면요. 이게 이제 다른 지역도로 가속도가 붙겠죠. 그때부터는요. 그냥 이건 자체가 ATM 머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지를요. 근데 우리 투자들은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기업이니까 너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그 굉장히 불리시한 발언인지. 근데 테크가들이나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그냥 그렇게 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 그냥 싫어하니까. 그냥 미우니까. 그냥 계속 미운 소리만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사실 이것도 대박 소식이었죠. 자, 우리가 실적 발표 전에 제 영상에서 이 영상에 대한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테슬라가 이제는 자동차를 공장에서 차를 빼낼 때 전부 다 자율주행으로 파킹 나세로 나아간다라는 영상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이제 그 공장 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충전을 하고 하나씩 빠져나오죠. 전부 다 자율주행 작동으로 현재 하나씩 나란히요. 이제 그 물건을 아웃바운딩하는 물건을 이제 보내는 이 실어서 보내는 쪽으로 알아서 자동차들이 갑니다. 이거 이전에는 일일이 사람들이 타서 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꾼들의 다 임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 쪽에서 먼저 밝혔고 이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뭐 많은 댓글들이 달리면서 굉장히
흥분했죠. 와, 이거 벌써부터 이렇게까지 왔냐. 이게 이제 과거에 택가들이 조롱했던 거잖아요. 야, 니네 자율주행이 그렇게 좋으면, 자율주행이 그렇게 잘 되면 야, 공장에서부터 니네 파는 데까지 좀 배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스스로 하면 되지. 그거 일일이 니네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좀 더 나가서는 어떻게 비판했냐면요. 야, 니네 뭐 세미트럭도 있다면서 근데 왜 지금 디젤 기관을 쓰냐는 거예요. 왜 니네 그 화석연료 태우는 기존의 트럭에다가 이 태워서 왜 자동 테슬라 차를 배달하냐? 아이러니 아니냐?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테슬라가 싫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곧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미트럭 공장 이미 세우고 있잖아요. 세미트럭 공장이 이제 완성되고 올해 말에 파일럿 생산 들어가고 내년부터 대량 생산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주문 받은 것들 다 내보내주고요. 시간 지나면은 테슬라가 이제 본인들 배달하는 차량도요. 당연히 세미트럭을 쓰죠. 세미트럭 지금 뭐 워낙 현재 기대감들이 큰데 안 쓸 이유가 없죠. 그게 여러분 못 써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안 쓰는 거예요. 왜냐? 지금 배터리가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현재 모델 Y, 모델 3 그리고 뭐 저렴한 자동차도 이제 배터리 팩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이버 트럭도 이 4680 배터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여러분 그 세미 트럭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거지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조롱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게 다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못하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것도 이제 곧 실현되겠지만 이것도 벌써부터 실현되고 있죠. 스스로 자율주행으로 테슬라가 배달하는 거기 앞에까지 다 이제 파킹plat에 스스로 알아서 파킹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래니까요. 자, 전체 테슬라 AI 담당 A-Shock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자, 이런 얘기를 하죠. A just matter time before it is rolling on a public road라고 합니다. 와, 정말 이거 여러분 이거는요 AI 담당자가 이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흥분됩니까? 자, 지금 보세요. Just a matter of time before it is rolling on public road. 앞으로 이제 이 자율주행이 이제 도로에 실제 도로에 공적인 도로죠. 우리가 다니는 이 도로에 이제 출시되는 문제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t is a just matter of time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이런 거는 담당자가 얘기해 줄 때 정말 흥분되죠. 여러분, 이제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FSD가 도로에 말 그대로 이제 운전자 없이 그걸 unsupervised라고 그러죠. 운전자 없이 그냥 자율주행으로 다니는 게 이게 이제는 여러분 먼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라는 겁니다. 이제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 담당자 그러잖아요. 그 제가 썸네일에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 얘기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임박했다고. 그 임박한 거예요. 로보택시가 임박하고. 근데 머스크가 확인해 줬어. 6월 달에 어스틴에서 출시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더 빨라졌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놀라워요. 근데 그만큼 자율주행 기술이 올라왔어요. 텍사스 어스틴에서는요, 이 길도 좋고 하니까 사실 무리가 없어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지금 이제 시스템만 갖추면은 이제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페이드니까 돈 받는 거, 결제하는 거 이런 걸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종의 우버 시스템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이 실체를 갖추고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되면요 주가가 지금도 싼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 $400가 비싸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출시되고 점점 더 여기에 피가 됐고 살이 붙고 나면요 여러분 이건 뭐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라이센스로 가는 거고 뭐 이거는 확장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자율주행 쪽이요.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오게 되면요 사람들이 테이크 레이트 더 올라가겠죠. 자율주행 나도 써봐야겠다 이러면서 더 올라간다고요. 실제로 이렇게 시장에 보이게 되면요. 그러니까 늦게 나온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것도 시간이 쌓이고 누적되고 기술력이 올라오면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냥 이제 뭐 웨이모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자,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정말 이제는 it is just matter of time, 시간 문제라고 담당자가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자신감의 표현이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종스티브였습니다.